자, 근데 NBA 들어가기 앞서서 추천 절차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후반기 기준으로 다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이요. 뭐 팀의 페이스가 빠르다, 느리다, 야투 시도는 어떻다 이런 것들. 야투 시도가 적으면은 그만큼 언더팀이라는 소리고 상대팀에 못 던지게 한다, 늠농구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화면만 보면은 얘가 뭔 말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조금 이해를 돕고자 제 유튜브 여기 메인에 보면은 NBA 분석 영상 알고 봐야 제대로 보인다 이런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5분짜리 영상인데 이거를 보고 나서 제 분석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이런 표라든지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나 가운데 써 있는 건 뭐냐 이런 것들을 알고 보시면 분명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경기 일단 미러키 대 피닉스부터 해볼 텐데, 자, 미러키 쪽에서 결장 변수가 꽤나 있죠. 지금 쿤보가 원래는 별다른 이런 소식이 없었는데 왼쪽 햄스트링 쪽의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퀘셔너블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상 몸 상태가 아니라는 건데, 원래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퀘셔너블 소식이 떴다 이러면은 좀 의심스럽지. 원래 그러니까 얘가 못 나오다가 오늘 좀 나올 가능성이 보인다. 오늘 커리처럼. 그런 친구들은 어지간하면 얘가 나오겠다고 볼 텐데, 지금 쿤보는 나올지 안 나올지 진짜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새벽 2시 경기인데 운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쿤보가 나오기를 만약에 미러키 쪽을 본다면은. 어쨌든 지금 미러키에서 쿤보가 워낙에 거대한 존재잖아요.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쿤보가 있을 때랑 없을 때를 살펴봤더니 쿤보가 있을 때가 팀적으로 10.5점가량 플러스가 되고 대부분이 이렇게 득점 쪽에, 쿤보가 있고 없고는 수비보다는 수비는 거의 차이가 없고 득점 쪽에 이렇게 크나큰 영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죠. 쿤보가 있을 때는 팀적으로 6.3점가량 플러스, 없을 때는 마이너스 4점이라고 하니까 쿤보의 영향력이 10.5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공격면에 있어갖고 쿤보가 빠진다면 미러키의 공격이 잘 안 풀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가 뭐 말릭 비즐리도 퀘셔너블인데 사실 요즘 말릭 비즐리 꼬라지 보면은 뭐 있으나 없으나 거기서 거긴 것 같기는 해. 물론 릴라드 비즐리 이런 투포가 포들이 터져주면은, 외곽포가 터져주면은 미러키가 경기 운영이 다소 쉬운 양상이 있을 때도 있는데, 요즘에는 릴라드도 그렇고 비즐리도 그렇고 썩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다만 미러키는 이제 크리스 미들턴이 아마 돌아올 거거든요. 오늘은 거의 뛸 걸로 보여요. 그래서 미들턴이 있을 때가 실점도 한 1점가량 1.5점가량 줄어드는 게 보이고, 공격면에서도 한 5점 정도 팀의 플러스가 된다. 아무래도 미들턴이 올 수 있는 효율이 야투율도 50% 이상, 3점도 제가 알기로는 40%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팀의 뭐 외곽 옵션이라든지 플레이메이킹 옵션, 하여튼 상대팀한테는 냅두면 까다로운 존재야 미들턴도. 미들턴의 가세는 저는 미러키 쪽에 조금 더 날개를 달만 요소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오늘 쿤보가 나오냐 못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미러키 1옵션이 쿤보, 2옵션이 뭐 릴라드 이렇게 될 텐데, 이 밖에 뭐 원래 공격이 거의 없었던 크라우더를 쓸 때보다는 미들턴이 있는 게 얘 이름대로 미드레인지라든지 뭐 외곽이라든지 여기저기서 많이 도움이 될 만해요. 팀적으로 보탬이 될 만한데, 오늘 미들턴의 복귀 효과도 좀 볼만한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브룩 로페즈나 벤치에서 나올 바비 포르티스 이런 친구들도 득점 지원 많이 해주죠. 그런 것들이 좀 미러키가 조금 이제 공격에선 기대를 걸 만한 부분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미러키는 지금 최근에 후반기에서는요, 양팀 다 각각 좀 최근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미러키가 최근 후반기 5경기 동안 득점력도 신통치가 않고 수비적으로 좋지 않다. 이거는 미러키가 조금 강팀들을 상대했던 모양새가 있기는 하거든요. 클리퍼스나 레이커스, 골스, 세크라멘토 이런 팀들을 많이 만났어가지고 미러키가 좀 표면적으로는 안 좋게 보이긴 하는데, 좀 수비가 크게 흔들린다는 거, 나는 이런 점들 때문에 좀 오바를 보고 싶네. 크라우더에서 미들턴으로 바뀌었다고 이 팀의 수비가 확연하게 좋아지거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뭐 피닉스도 늘 얘기하지만 부커나 빌, 알렌, 듀란트, 일단은 기본적으로 야투의 팀이다. 피닉스가 최근 4경기 정도로 보면은, 제가 전반기에는 피닉스가 그 야투 효율이 막 55% 이렇게까지 찍으면서 엄청 높았는데, 후반기에는 막 46% 되게 안 좋다고 했었죠. 그래도 그나마 이제 최근 4경기 정도로 좁히면은, 이 기간 동안 보스턴도 만나고 클리블랜드도 만나고 최근 4경기 중에 보스턴을 2번 만났는데도 피닉스의 야투율이 50%가 넘고 있다. 이런 것들 보면은 피닉스가 그래도 야투 감이 살아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기준점이 227인데 물론 미러키가 후반기에는 원래 그 강조됐던 부분, 닥 리버스 감독 부임 후에 팀의 그 수비가 많이 살아났다 이런 것들이 강점이었는데, 최근에는 수비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 안 좋게 치긴 하거든요. 그게 나는 좀 걱정인데, 저는 내일 쿤보가 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오바 쪽을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경기 승패는 나는 가고 싶진 않아.
쿤보의 리스크도, 쿤보 출전했다는 리스크도 있고, 난 사실 쿤보가 없어도 어느 정도는 217 정도는 낼만도 하다. 그런 마인드인데, 만약에 쿤보가 뛴다? 저는 그러면은, 오바 쪽으로 더 바라볼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가 쿤보의 출전 유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 경기를 가야 된다면 저는 오바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피닉스 같은 경우는 상대팀한테 야투를 많이 내주는 팀이에요. 본인들도 높은 확률로 야투를 성공시키지만은 기본적으로 상대팀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팀이긴 하다. 하지만 인사이드 야투 방어율이 높아갖고 쿤보 같은 애들이 피닉스 상대로 활개치기는 조금 어려울 거다. 이런 것도 좀 예상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오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들턴의 가세, 그런 것들이 좀 더 기대를 걸어볼 만한 부분이지 않나. 그리고 또 이 경기에서는 브룩 로페즈의 외곽, 이런 것들을 막을 만한 선수가 거의 없다는 점, 그런 것들을 한번 신경 써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디트로이트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요. 자, 일단 얘네가 리벤지예요. 가장 최근 직전 경기 때 그때도 디트로이트랑 마이애미가 맞붙었었고, 최근 마이애미가 이래 맞대결상으로 디트로이트한테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연승 중에서는 4번 연속으로 마이너를 거두고 있기도 한데, 자, 직전 경기 한번 디트로이트 대 마이애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직전 경기는 108대 95로 디트로이트 원정에서 마이애미가 꽤나 쉬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시종일관 거의 모든 쿼터를 승리를 할 정도로 무난한 경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이애미 이날 보면은 일단은 로지어나 던컨 로빈슨 좀 팀의 주득점원들이 그렇게 잘하진 못했습니다. 보면은 이날 버틀러도 14득점에 그쳤고, 아데바요가 분전해주고, 벤치에서 케일런 마틴이 되게 잘하고, 토마스 브라이언트도 11득점가량 올려주고 이랬었는데, 따지고 봤을 때는 마이애미가 그렇게 엄청나게 잘한 경기는 아니다. 버틀러 부진까지는 아니고 그냥 기대에 못 미친 수준. 그리고 로지어 야투 부진, 덩컨 로빈슨 3점 이 정도면 썩 신통치 않아요. 거기다가 하이메 하케스 주니어도 2점밖에 기록 못했다. 패티 밀스 4개 중에 1개밖에 못 넣었다. 전체적으로 마이애미가 3점도 되게 안 터졌고, 야투도 그냥 그저 그랬는데 그랜드 승리를 했었어요. 108점이나 넣으면서. 디트로이트 어땠냐? 자, 디트로이트 이날 일단은 폰테키오가 되게 잘했습니다. 폰테키오가 제가 몇 번 디트로이트 합류의 야투율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기대해볼만 하다, 그런 얘기들 했었는데, 폰테키오 잘했고, 제일런 듀렌 본인의 몫은 했고요. 하지만 이제 아이비가 되게 못했고, 커닝햄도 되게 못했죠. 팀의 원투펀치가 상당히 부진했다. 그리고 벤치에서도 마커스 세서 되게 못했죠. 포니에 그래도 노장의 이런 관록 같은 거 보여주긴 했네요. 전반적으로 디트로이트가 야투가 마이애미도 못했지만 디트로이트도 3점이 구렸고, 기본적으로 그냥 무기력했어요. 저는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물론 내일 경기 디트로이트가 조금 더 지난번 경기보다 잘하고 마이애미도 조금 못하고 그러면은 프랭 같은 게 나거나 디트로이트가 가져가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직전 경기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마이애미가 디트보다는 좋은 팀이라고 여겨지는데, 마이애미가 직전 경기를 사실 야투 같은 거는 안 터진 편이었다. 근데도 무난하게 이렇게 13점 차이로 승리를 했다고 한다면은 내일 경기 6.5? 저는 노려볼 만한 것 같아요. 마이애미 쪽 볼만한 것 같고, 요비치 같은 애들 못 나온다 이런 게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버틀러가 퀘셔너블이 붙어 있다 이런 것들이 아쉽기는 한데, 저는 막 그렇게 큰 리스크가 있는 경기 같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는요. 마이애미의 6.5 정도면은 갈만하다, 그렇게 좀 느끼고 있네요. 최근에 이런 지표들 제가 몇 번, 요즘에 디트가 은근히 잘 넣고 마이애미는 최근에 수비가 한창 좋았던 시기만큼은 아니다, 공격도 그닥 좋지 못하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6.5 정도는 만만해 보입니다. 직전 경기가 워낙에 좀 확연했기 때문에, 마이애미가 엄청 뚜렷하게 엄청나게 막 잘한 것도 아니었는데, 특별히 잘 터진 것도 아니었는데 무난하게 승리를 했다? 오늘 경기도 그냥 마이애미가 적당히 해준다면은 충분히 마인 정도 할만해 보인다, 그냥 그런 예측 내놓을 것 같아요. 댈러스 대 덴버 경기, 지금 이 경기가 나는 기준점이 되게 222.5인데 지금 배트맨도 3점이나 올랐네요. 아까 제가 분석할 때는 222였거든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덴버도 지금 후반기에 득점 기세가 되게 좋고, 제가 최근으로만 봤어요. 후반기뿐만 아니라 최근 기준으로 살폈는데, 댈러스가 최근 7경기 동안 오클라호마, 골스, 시카고, 디트로이트, 마이애미, 인디애나, 필라델피아 이런 팀들 만나가지고 121득점으로 득점 전체 1위에요. 야투 같은 것들도 나쁘지도 않고, 수비적으로는 댈러스가 조금 나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실점이 많은 상태이고요. 덴버 득점 전체 4등, 야투율 전체 1등, 최근 4경기 동안. 얘네가 5연승 달리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덴버가 나는 이게 왜 언던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기준점을 낮게 줬는지. 맞대결 같은 거 봐도 올 시즌에 2번 만나가지고 234점, 239점 이렇게 났거든요.
뭐 작년엔 한번 227점 난 적이 있었고 231점 난 적이 있었고 이랬는데 이때는 뭐 댈러스에 어빙도 없을 때고 이래가지고 저는 왜 이렇게 좀 기준점이 낮은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제가 몇 번 댈러스가 이렇게 PJ 워싱턴이나 개포드 같은 애들 데리고 오고 나서부터는 조금 뭐 팀의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냐 이런 것들 봤는데 그래도 댈러스는 여전합니다. 지금 뭐 돈치치가 못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제가 직전 경기하면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었어요. 돈치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내일은 근데 일단 돈치치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퀘스처너블이거든요. 봤더니 돈치치가 안 나오면 팀적으로 득점이 8.5점가량 떨어진다. 근데 수비는 그냥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돈치치가 빠지면은 득점이 8.3점가량 빠지고 언더오버가 언더 쪽으로 8.7점가량 갈 수가 있다. 이런 건데 직전 경기에서 딱 오클라호마라는 뭐 덴버 못지않은 서부의 강팀을 만나가지고 오클라호마한테 119대 126 그래도 잘 비빈 상태예요. 잘 비볐고 점수도 247점 꽤나 많이 났다. 그날 뭐 댈러스가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는 야투 시도가 3점 시도가 엄청 줄었어요. 다른 경기들에서는 거의 막 40개 가는 3점을 던지는데 돈치치가 없던 그 경기에서는 3점을 30개밖에 안 던졌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오늘은 일단 돈치치가 퀘셔너블이고 그리고 제가 한번 돈치치가 없어도 어빙 중심으로 돌린다면은 댈러스 경기는 충분히 점수가 날 여지가 많이 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그 팀의 이제 에너자이저 빠른 템포의 농구를 할 때 좀 돋보이는 조시 그린 같은 애들이 없는 점이나 보조 리딩이라든지 스코어링 해결해줄 수 있는 액션이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이 걱정이긴 한데 저는 암만 그래도 222.5는 너무 낮아 보인다. 뭐 지금 이제 배트맨은 225까지 올랐지만은 그만큼 이게 상당히 의아한 기준점이다. 제가 아까 이거를 새벽이래. 한 3시쯤 봤거든요. 아까 3시 반쯤에는 222.5였는데 지금 한 5시간 만에 225까지 올랐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높아야 정상일 것 같아. 그만큼 지금 기준점이 꽤나 오바 쪽으로 메리트가 있다. 이런 얘기들 해보고 싶고 저는 더 나아가서 덴버의 승리 그림도 같이 보고는 있습니다. 이 경기는요. 기준점도 덴버가 원정으로 가면은 홈보다 한 득점이 8점가량 줄어든다.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나는 충분히 괜찮아 보이네. 그 다음에 올랜도 대 토론토 경기 이 경기도요 리벤지 경기요. 뭐 바로 직전 경기 때 그때도 올랜도랑 토론토랑 맞붙었던 전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토론토의 홈구장이었는데 오늘은 올랜도의 홈이에요. 자, 보면은 직전 경기 113대 103으로 무난하게 올랜도가 승리를 했습니다. 자, 직전 경기 올랜도도 벤케루가 다소 부진한 편이었었다. 이런 것들이 보여요. 게리 해리스도 썩 좋지는 못했고 근데 다른 친구들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뭐 이 경기에 20점을 기록한 선수는 없었지만 선수단 대부분이 두 자릿수 득점한 친구들도 6명이나 되고 고른 활약을 했다. 그냥 그 정도는 얘기할 만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고른 활약을 했다. 야투 같은 것들도 많이 시도는 하지 않았다. 올랜도의 색깔대로 야투 시도 80번밖에 없었고 하지만 야투율은 좋았으며 3점 슛도 31개 중에 14개 좋은 그런 모양새죠. 딱 그냥 올랜도다운 모습을 보였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올랜도의 이제 후반기 스탯 같은 거 보면 또 얘기를 할 텐데 딱 올랜도다운 경기였다고 생각이 돼요. 반면에 이제 토론토 보면은 자 이날 게트주가 나오냐 마냐 이러고 있었는데 나와가지고 3점슛 11개 중에 7개 폭발적인 활약을 한 거죠. 게트주는 이날은 뭐 이제 RJ 바렛도 없었고 스카티 반지도 없는 형편에서 일단은 뭐 지금 팀에 거의 뭐 1옵션 역할을 해야 되는 임마누엘 퀴클리가 10점에 그쳤고 뭐 어시스트는 10개 기록을 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득점 기대치는 많이 못 미쳤습니다. 뭐 올린이 그냥 10득점 정도 좀 활약을 해줘야 되는 그레이디 딕 에너자이저인 선수가 그레이디 딕이 마진이 꼴찌예요. 혼자 얘가 출전했을 때 32점가량 팀이 마이너스였다. 이런 것들 보이죠. 악바지 별다리 볼 거 없었고 그리고 벤치에서 브루스 브라운 잘했고 뭐 조던 워라 이런 친구들 나름대로 잘해줬거든요. 그나마 피닉스는 벤치의 활약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 비빈 거다. 야투 같은 거 보면은 3점슛 41% 정도로 나쁘지도 않고 야투도 47% 정도면 그렇게 굳은 게 아니거든요. 아까랑 비슷합니다. 디트로이트전이랑 이 경기도 올랜도랑 토론토의 갭 차이가 그냥 느껴지는 경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이날은 핸디값이 그렇게 막 많지 않았는데 오늘은 12.5야. 아무리 올랜도가 홈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직전 경기를 무난하게 승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12.5는 많이 빡세요. 올랜도 같이 이런 언더팀들이라면은 올랜도가 뭐 토론토를 100점 미만으로 묶는다 뭐 그러면은 할만도 하겠지만은 저는 12.5는 많이 빡센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올랜도가 진짜 화끈한 공격 농구 하는 오클라호마처럼 수비도 잘하고 공격까지 잘하는 그런 팀이면 모르겠는데 올랜도는 공격이 나쁘진 않아. 지금 후반기 보면 올랜도가 최근 6경기 정도 후반기 전체가 아니라 최근으로 살핀 거예요. 후반기 전체로 살피면 올랜도가 3점도 좋고 야툴도 오히려 더 좋은데 최근 6경기 기준으로는 득점 26등 야툴이나 3점 같은 거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얘네가 워낙에 공격 시도가 적어가지고 좋은 야투 효율에 비해서 득점은 안 납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수비 지금 실점 전체 2위죠. 원래는 그리고 수비적으로 상대팀한테 허용한 야투율이나 3점슛이 이거보다는 더 높았단 말이야. 그랬는데 워낙에 올랜도 상대를 못 던지게 하는 팀이다 보니까 실점이 적었었거든요. 그래도 요즘에는 공수 양면에서 되게 짠물 농구를 하는 게 느껴진다 올랜도가. 이런 얘기들을 해볼 만한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토론토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다더라. 최근 5경기 동안. 그 5경기 동안 뭐 올랜도 만나고 디트로이트, 덴버, 포틀랜드, 피닉스 이런 애들 만나서 총 6연패 중이거든요, 지금. 토론토가 지금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득점력도 안 좋은 효율에 비해서는 많이 나고는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해요. 근데 어디까지나 오늘도 토론토가 1옵션인 반즈, 2옵션이라고 봐야 되는 바렛 이런 친구들이 없는 그런 와중이라서 저는 오늘도 토론토가 뭐 직전 경기도 3점슛이 막 40%가 넘고 그랬다 보니까 그래도 직전 경기 때 엄청 토론토가 야투 난조에 빠진 건 아니었다.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그냥 비슷할 것 같아요. 직전 경기랑 비슷하게 올랜도가 승리하는 그림일 것 같은데 핸디까지는 모르겠다. 12.5는 너무 과한 것 같고 저는 그냥 이 경기도 언더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올랜도는 되게 상대를 못 던지게 하고 본인들도 안 던지는 팀인데 토론토는 반면 본인들의 야투 시도도 많고 상대팀의 야투 시도도 굉장히 많은 팀이다.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 올랜도가 야투 80번 본인들 평균이었고 반면에 토론토는 야투 시도 81회 본인들의 평균보다도 거의 한 10번 넘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게임 양상이 올랜도의 흐름대로 갔다.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올랜도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저는요. 그리고 다음으로 워싱턴 대 보스턴인데 이거는 생각보다 일단은 보스턴 쪽에 핸디값이 괜찮다. 지금 요즘에 워싱턴이 제대로 마탱이가 간 모습이 보여요. 워싱턴이 이미 그 시즌이 끝났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도 물 건너갔고 요즘엔 이제 코리 키스퍼트도 좀 중용을 해보기도 하고 내일도 일단은 결장이 꽤나 있어 보이거든요. 아브디아나 타이어스 존스 뭐 이런 친구들 다 지금 퀘셔너블인데 모르겠어. 얼마나 뜰지는 모르겠으나 직전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워싱턴이랑 보스턴이 얘네가 133대 129로 보스턴이 되게 힘겹게 이겼습니다. 워싱턴한테 4점 차로. 그때도 보스턴이 홈이었는데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워싱턴이 이런 윙 자원들 뭐 조던 풀도 그렇고 쿨리발리, 키스퍼트, 쿠즈마 팀의 윙 자원들이 되게 다 득점을 두 자릿수 이상 하고 막 아부디아 같은 데도 20득점 넘게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워싱턴이 약간 의외의 경기를 했어. 그날은 오히려 보스턴이 3점이 되게 안 좋았었고 보스턴이 3점이 32.4%였고요. 워싱턴이 오히려 42%로 되게 좋은 경기를 했었어요. 근데 결국 그날 보스턴의 승리의 배경은 워싱턴 상대로 그 인사이드를 아주 공략을 잘했다. 2점슛 야투율이 64%였고 워싱턴은 52%, 보스턴에 비해서 거의 한 10% 이상 낮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래갖고 결국 보스턴은 워싱턴의 인사이드를 공략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좀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일도 제일런 브라운 같이 드라이브인을 즐기는 선수가 빠진다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지만은 뭐 내일 갑자기 테이텀이나 브라운이 빠지는 게 아니라면은 보스턴을 좋게 볼 이유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하나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 정도. 자, 내일은 진짜 결장을 엄청 안 하는 데릭 화이트가 결장이거든요. 근데 데릭 화이트는 제가 여러 차례 보스턴이 뭐 드루 할러데이, 화이트, 브라운, 테이텀, 뭐 포르징기스 베스트 5 중에 어떤 선수가 결장을 하든 팀적으로 이렇게나 막 크게 요동친 선수가 별로 없다라고 했는데 그나마 이 친구가 없으면 얘네 팀이 좀 많이 흔들린다.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꽤나 있다고 할 만한 선수가 데릭 화이트입니다. 보면은 화이트가 없으면은 보스턴은 거의 한 7점가량 손해보는 구조예요. 공격에서 특히나 화이트가 없으면은 5점에서 한 6점 정도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 그런 것들이 눈에 띄고 수비적으로도 화이트가 있을 때가 한 1.5점가량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참 근면성실하게 여러가지 팀의 살림꾼 역할을 해주는 화이트가 없다는 점,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워낙에 워싱턴이나 보스턴은 팀의 이런 체급 차이도 많이 나고 맞대결도 보스턴이 6승 1패 중인데다가 여러가지 지표들, 워싱턴도 백투백이거든요. 워싱턴은 백투백일 때 0승 11패, 올 시즌에 백투백 승리가 없는 유일한 팀이 워싱턴입니다. 그리고 뭐 득실 같은 거 마진 같은 거 봐도 백투백일 때 실점 여부가 128.5점가량 실점을 해왔고 평균적으로 52.2%로 쳐맞고 3점슛도 40%로 쳐맞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스턴은 최근 4경기 뭐 득점 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는 상태이죠. 여러가지 봤을 때는 그냥 보스턴을 좋게 볼 이유가 상당히 많다. 그런 것들 얘기해보면 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단 보스턴의 승리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언더오버가 문제인데 이게 자 일단은 보스턴이 지금 공수 양면에서 되게 좋은 팀인 건 보여요. 평균적으로 122점가량 득점하고 수비도
실점을 106.3점밖에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전체 7번째 정도로 최근 4경기 동안 적은 실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 4경기 동안 보스턴이 평균 한 228점밖에 점수가 안 났고요. 근데 또 워싱턴이 최근에 점수가 되게 안 나요. 얘네들이 워싱턴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에 워싱턴의 야투 시도 숫자가 확연하게 많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직전 시카고전에 84회, 뭐 휴스턴이랑은 좀 서로 뛰고 해가지고 93회 정도 넣었지만은 멤피스 같은 팀이랑 붙었을 때 82회, 마이미랑 했을 때 81회, 샬럿이랑 했을 때 뭐 87회 막 이렇게나 확연하게 본인들의 평균보다도 그런 야투 시도가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편이어서 이게 보스턴이랑 경기를 하면은, 물론 보스턴이 뭐 템포가 멤피스나 샬럿 이런 팀들처럼 느린 팀은 아니긴 한데, 요즘에 워싱턴이 득점에서 좀 가뭄이 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나는 좀 헷갈려. 저는 그래서 한번 이거 많이 욕심은 안 나지만은 언더버는 저는 굳이 보라면 일단 언더 쪽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2.5면은 보스턴 경기나 워싱턴 두 팀의 얼굴만 놓고 봤을 때, 팀 이름만 놓고 봤을 때는 되게 만만한 기준점이긴 한데, 실상 내용을 좀 까보면은 언더를 좀 예상할 만도 하다. 하지만 워싱턴이 백투백일 때 실점 규모가 거의 130점에 달한다는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사실 언더는 별로 갈만한 게 못 되기는 해요. 그냥 저는 굳이 언더를 보라면은 한번 언더 냄새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 대 브루클린 경기인데요. 예측이 참 어려운 경기입니다. 요즘에 뭐 샌안토니오가 웬베냐의 활약도 좋고, 소헨도 공수 양면에서 잘해줘, 데빈 바셀도 잘하고 있고요. 트레 존스가 살짝 오락가락하니까 말라키 브레논 같은 애들 잘해주고 있고, 뭐 웨슬리 같은 애들 잘해주고 있고, 샌안토니오도 이게 한창 막 답 없던 시절보다는 좋아 보입니다. 올 시즌 뭐 지금 서부 꼴찌긴 한데, 서부 꼴찌라기에는 경기력이 꽤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샌안토니오가 밑에도 보면은 샌안토니오 최근 3률슛 같은 거 전체 3등에다가 수비적으로도 은근히 나쁘지 않다. 그냥 말 그대로 샌안토니오는 은근히 나쁘지 않은 팀이다. 그런 걸 얘기할 만한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브루클린이 이제 벤 시몬스가 또 시즌이 아웃이 됐고, 전체적으로 라인업이 이대로 굳어질 것 같은데, 결국에는 브루클린 올 시즌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어요. 뭐 감독도 갈아보고 수비적으로도 이런저런 시도도 많이 해보고 하긴 했지만은, 브루클린이 결국에는 이제 포스트 듀란트 어빙 하든이 있던 빅3 체제, 포스트 빅3 체제 이후로 막 듀란트 처분하고 미칼 받아오고 픽 많이 받아오고 막 이랬잖아요. 결국 브루클린은 올 시즌도 그냥 시험대밖에 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어요, 브루클린이. 저는 그냥 그 정도로 좀 박하게 평가를 하고 싶고, 물론 뭐 팀에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 미칼도 팀의 결국에는 1옵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지만은 공수 겸장이고, 캠 토마스 터질 때는 엄청나게 잘 터진다, 스코어적인 면모 보여줬고, 클렉스턴 훌륭한 이런 센터가, 수비적인 센터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 좀, 그리고 인사이드 공격력도 마무리 능력 같은 거 괜찮은 편이고, 그런 가능성 있는 선수들은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알을 못 깨고 나왔다, 그런 평가를 할 만한 것 같거든요, 브루클린한테는. 그래서 저는 뭐 이 경기는 별로 사실 가고 싶진 않은데, 또 보니까 오히려 샌안토니오가 마헨인데다가, 원래는 샌안토니오가 프렌이었으면 좀 가볼만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이 경기 예측하자면 언더에다가 샌안토니오 승쪽 바라보고 있긴 한데 별로 손이 안 가는 경기네요. 언더를 보는 거는 뭐 그래도 샌안토니오가 최근 들어서는 언더적인 색깔이 많이 있다. 근데 또 후반기에는 그런 언더적인 색깔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5경기 살펴보니까 점수가 많이 220점보다는 많이 나는 편이에요. 원래 또 샌안토니오는 젊은 선수들이 주축인 만큼 템포도 조금 빠른 편이기도 하고, 반면에 브루클린은 상대팀을 최대한 못 던지게 하는 축에 속한다. 보면은 상대팀 야투 시도, 상대팀 3점 시도 이런 것들 되게 낮게 통제를 하는 편이에요, 브루클린이. 그렇게 서로 이렇게 좀 갉아먹는 수비를 하는 브루클린인데, 그렇다고 브루클린이 야투 허용률이나 3점 허용률이 좋은 건 아닙니다. 되게 안 좋아요. 야투 50%가량으로 쳐맞고 있는데다가 3점도 23등, 38%로 쳐맞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브루클린이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지만은, 그렇다고 수비가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살폈을 때는 이 경기를 막 아주 좋게 내다보긴 좀 힘든 것 같고, 그냥 저는 샌안토니오 승리 쪽에다가 언더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퍼스 대 애틀랜타는 내일도 여전히 하든이 퀘셔너블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애틀랜타는 별다른 소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직전 경기 때 이제 보그다노비치 오락가락 했었고, 디안드레 헌터가 이제 뭐 벤치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트레이형 빠지고 있고, 오콩우도 없고, 뭐 그런 상태예요. 별달리 팀적으로 이렇게 뭐 선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뭐 제일런 존슨 뛸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랑 다르게 제가 좀 잘못 썼는데 아마도 머레이, 크레이치, 보그다노비치, 제일런 존슨, 카펠라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디안드레 헌터 같은 애들 아마 벤치에서 뛸 것 같고, 직전 경기에서는 가장 의아했던 게 유타랑 애틀랜타 경기였는데, 유타가 클락슨이랑
마카렌이 없는데도 애틀랜타 경기가 후반기에 보면 이렇게 언더가 되게 많아요. 좀 팀의 색깔이 언더 쪽으로 갔는데 그 경기는 240점이 넘는 오바 경기였었다. 그래서 분명히 애틀랜타가 트레이형이 없는 와중에는 상당히 언더적인 흐름이 많이 있었는데 직전 경기 때 갑자기 오바 게임을 해가지고 살짝 고민은 됩니다. 저는 뭐 클리퍼스도 좀 직전 경기 때 야투 시도가 80분밖에 없었지만은 되게 야투 감이 좋아가지고 오바 게임이 나긴 했는데 클리퍼스는 일단 후반기에 최근 뭐 5경기 같은 거 살펴봐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냥 공격면에서도 좋은 야투 효율에 비해서 득점은 적었다. 한마디로 되게 느린 페이스로 득점 이런 그 야투 시도를 적게 한다는 소리거든요. 클리퍼스가. 그거 얘기할만 하고 수비적으로도 별달리 마땅히 눈에 보이는 건 없더라. 그냥 그래요. 애틀랜타도 지금 3점 슛이 리그에서 5번째로 잘 들어가는데 득점은 110점도 못 넘었다. 그냥 서로 간에 느린 템포 게임을 추구한다는 것처럼 저는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더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클리퍼스나 그 애틀랜타나 템포를 확실히 올려서 게임하는 친구들, 트레이 형이나 서브룩 같이 업템포 게임에 특화된 선수들이 빠지니까 언더 쪽으로 엄청 많이 가더라. 이 두 선수가 서브룩이 있으나 없으나 트레이 형이 있으나 없으나 팀의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 차이는 거의 없어요. 1점도 안 돼. 0.5밖에 안 돼. 0.3이나. 근데 언더 쪽으로 서브룩이 없으니까 클리퍼스는 14.5점이나 언더 쪽으로 가고 트레이 형은 언더 쪽으로 24점이나 간다. 그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언더밖에 갈 게 없는 경기인 것 같아요. 저는요. 대충 뭐 정리를 하자면은 오늘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중원이 텅텅 비어있다는 거, 원래 주전이어야 될 선수들이 많이 없다는 거, 그게 아쉬운 상태인 것 같고, 꼬마는 별 결정 없었고, 그 이탈리아 쪽에서는 로마가 오늘 그 루카쿠랑 디발라가 둘 다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정도는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로마를 좋게 보는 사람으로서 약간 좀 걱정되기는 하네. 어쨌든 첫 경기 꼬마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부터 가볼게요. 자, 우선 이런 꼬마의 훌륭한 홈 기록을 볼 필요가 있겠죠. 얼마 전에 코파델레이에서 홈 무패 행진이 깨지긴 했으나 여전히 리그에서만큼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어요. 리그만 한번 볼게요. 작년 1월달부터 쭉 리그에서는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다. 근데 꼬마한테 마지막으로 패배했던 팀이 바르셀로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꼬마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이 바르셀로나는 제 생각에는 올 시즌에 레알한테도 확연하게 밀리고 지로나한테까지 심지어 밀리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거든요. 작년만큼의 바르셀로나, 그냥 예전만큼의 바르셀로나가 그런 경쟁력은 없다는 소리고 저는 올 시즌에 꼬마가 홈에서 레알도 잡고 연승행진도 막 16연승 행진인가까지 달렸었는데 중간에 한번 깨지긴 했지만 최근에 역시나 홈에서는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더라. 그리고 제가 챔피언스리그 인터밀란과의 경기를 또 봤는데 거의 연장전 가기 전까지 봤어요. 방송을 해야 되고 연장전을 못 봤는데 역시 홈꼬마가 원정이라는 사람은 다르구나. 꼬마가 인터밀란 원정을 갔을 때는 슈팅도 유효 슈팅도 하나도 못 기록하고 그냥 무력하게 패배를 했는데 홈에서는 확실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죠. 그리고 다음 이제 바르셀로나인데 그 전에 쭉 보면은 이렇게 되게 안 좋았었어. 엘클에서 패배하더니 챔스에서도 물론 이건 좀 후반부 경기이긴 했습니다만은 샤흐타르 원정에서 패배했었고 그 이제 2등 3등 라이벌 한창 지로나가 리그 우승 레이스를 펼칠 때 지로나한테도 패배하고 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마지막 경기긴 했습니다만은 안투워프한테 패배를 했었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와의 스페인 슈퍼컵 스페르코파에서도 4대1로 대파를 당했다. 빌바오한테 코파델레에서 패배. 이런 식으로 바르셀로나가 되게 흔들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2월달 들어서는 제가 레반도프스키가 많이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고 어쨌든 지금 무패 행진을 한 9경기가량 달리고 있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안 좋았던 흐름을 조금 벗어던진 모양새이긴 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또 바르셀로나의 원정만 볼게요. 뭐 아주 나쁘진 않아요. 엄밀히 따지면 빌바오와의 경기도 연장 끝에 정규 시간에 2대2였고 무승부라고 치고 뭐 최근 따지고 보면은 한 7경기 정도 뭐 원정에서도 무패 행진 중이다. 마지막 패배가 이거 스페인 슈퍼리그 스페르코파도 중립구장에서 한 거거든요. 원정에서도 딱히 나쁠 건 없다. 그리고 역대 꼬마와의 상대 전적 같은 거 보면은 바르셀로나가 꽤나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꼬마가 막 무기력하게 패배하거나 또 한 번 바르셀로나한테 홈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이런 홈 무패행진을 끊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워낙에 꼬마가 직전 그 인터밀란과의 경기가 인상 깊기도 했었고 경기력도 나쁘지 않다. 결장자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것도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중원이 지금 구멍이 나 있는 바르셀로나보다는 무승부나 햄무 이런 거 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무승부 쪽이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언더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는요.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이탈리아 쪽으로 넘어갈게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얘기해드릴 경기가 원래는 유벤투스여야 되는데 저는 오늘 유벤투스 대 제노아 경기는 안 갈 것 같아요. 굳이 이 경기를 간다면은 뭐 무승부 정도 갈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유벤투스의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다. 그런 얘기들은 제가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 근데 뭐 직전 경기도 유벤투스가 비기긴 했지만 사실 경기력이 괜찮았었거든요. 아탈란타한테. 뭐 이 경기는 아탈란타 프렌 배당이 너무 좋았었고 저는 뭐 무승부도 보고 프렌도 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유벤투스가 최근 경기들 그전에는 막 인터밀란이랑 리그 우승 경쟁 하던 시절 그때는 무패 행진 달리고 되게 잘했어. 최근 들어서 정말 좋지 않죠. 중간에 프로시노한테 한번 이긴 거 있긴 하지만 이 경기 역시 90분에 겨우겨우 골 넣어가지고 이긴 경기였었다. 무튼간에 최근 한 7경기 정도 유벤투스가 그 전의 행보들에 비하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만한데 그래서 오늘도 뭐 저는 봤을 때 직전 아탈란타전 봐도 경기력이 나쁘진 않다. 근데 이 새끼들이 뭔가 어딘가 좀 삐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수비 조직력도 한창 좋았을 때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은 유벤투스를 썩 좋게 보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노아도 올 시즌 제노아가 무승부도 상당히 많고 이렇게 중간중간 무패 행진도 달리고 홈에서 유벤투스랑도 비교보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리고 최근에 패배할 때도 인터밀란한테 2대1로 나름대로 잘 비비고 패배. 근데 또 홈에서 몬자한테 2대3로 패배. 사실 몬자도 그렇고 여기는 아탈란타도 그렇고 인테르도 그렇고 전부 다 요즘 폼이 좋은 팀들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노아가 한 3패 정도가 보이긴 하지만은 막 그렇게 아주 막 엉망은 아니다. 그런 얘기들은 드리고 싶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그냥 뭐 긴 예상보다 뭐 유벤투스의 햄무라든지 무승부라든지 그런 거 그냥 보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는 굳이 간다면은 진짜 고배당 같은 거 약간 뭐 로또폴더 한 30배 40배 그렇게 되는 거 축구 한 무승부 3개짜리 엮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정도로만 갈 만한 것 같고 그 이상은 별로 욕심은 안 나는 경기인 것 같네요. 이 경기는 베로나 대 AC밀란은 뭐 이것도 대단한 생각은 안 했어요. 일단은 베로나가 제가 이 팀이 워낙에 좀 그 모기업의 자금난 때문에 선수들을 많이 팔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근데 어쨌든 요즘에 괜찮게 하고 있죠. 최근에도 이제 레체한테도 승리도 하고 베로나한테도 뭐 사스올로한테도 승리도 하고 볼로냐 같은 이런 상당히 폼이 좋았던 그런 팀들한테는 패배하기도 했지만은 유벤투스랑도 비겼었고 폼이 좋았던 몬자랑도 비기고 나폴리한테도 2대1까지 끝까지 잘 비볐었죠. 이것도 크바르체리아의 원더골 덕에 나폴리가 승리를 했던 경기였는데 무튼 베로나가 생각보다는 끈끈하다 이런 얘기들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또 홈이기도 한데 반면에 이제 밀란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약간 내려오기는 했거든요. 뭐 챔피언스리그 탈락을 하긴 했지만은 뉴캐슬 원정에서도 승리도 하고 한동안 이렇게 좋은 흐름에 있었습니다. 근데 몬자한테 패배를 하더니 뭐 유로파 이거 2차전은 1차전을 3대0으로 대승을 한 상황이어갖고 사실 뭐 저도 상관없는 경기긴 했는데 무튼 어쨌든 최근 폼이 AC밀란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보이는데 그 이후로 뭐 라치오한테도 겨우겨우 이기고 슬라비아 프라하와의 홈경기 4대2로 승리 이것도 그 20분 만에 아마 상대 선수가 퇴장당한 경기였었거든요. 26분 만에. 그리고 중간에 이제 홈에서 엠폴리와의 경기 1대0으로 가까스로 승리를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엊그제 벌어진 슬라비아 프라하 원정 경기 이 경기에서도 행운이 따랐어요. 밀란이 20분 만에 또 상대팀이 퇴장을 당합니다. 이렇게 유로파는 굉장히 좀 수월하게 했다. 전반전만에 3대0을 냈고 후반전에는 선수들도 어느 정도 관리 차원에서 빼주면서 여유로운 경기를 했던 밀란이다. 이런 밀란이 오늘 베로나랑 붙는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 여전히 밀란에 레앙 같은 애들이 터지면은 못 막는다. 근데 전반적으로 밀란이 막 한창 좋았을 때 여기 위쪽에 이런 좋은 흐름들 막 마인도 쉽게 하고 이랬던 다득점 흐름 많이 났던 그런 경기들에 비해서는 최근에는 지루가 이제 골맛을 본 지 조금 됐거든요. 뭐 프로시노네전에 골 넣었다, 어시스트도 기록했다, 그리고 뭐 몬자와의 경기에서도 골 넣었다. 근데 이때는 한창 밀란이 참 타오르던 시기, 오바게임을 많이 하던 시절이고 최근에는 그냥 뭐 저는 좀 지루가 잠잠해 보이거든요. 막 풀타임 출전하고 그런 경기도 많이 있었는데 좀 잠잠한 편이야. 나는 이런 점들은 살짝 아쉽긴 하더라고요. 올 시즌에 해결사 노릇도 많이 해주던 지루였는데 최근에는 다소 득점 페이스가 살짝은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저는 밀란 쪽에 욕심을 많이는 안 낼 것 같아요. 이 경기 보니까 밀란의 배당도 일단 맛이 없습니다. AC밀란이 1.60밖에 안 되는데 마헨이 2.85? 저는 마헨은 못 가겠거든요. 이거 저는 간다면 햄무 정도 갈 것 같다. 오히려 좀 밀란이 좀 베로나 상대로 시원시원하게 막 폭격하는 그런 그림까지는 잘 안 그릴 것 같아요. 조금 끈덕진 경기를 예상해 보도록 하고 밀란이 한동안 오바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 경기는 어쩌면 좀 언더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밀란의 햄무 내지 언더 같은 걸로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탈란타 대 피렌체는 사실 좀 욕심은 안 나는 경기긴 한데 그냥 얘기할 만한 건 별로 없어. 피오렌티나와 아탈란타는요, 얘는 좀 상성관계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 왔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피오렌티나는 최근 한 5년 정도 보면은 팀이 많이 처져 있어요. 옛날에는 뭐 그 요베티치 같은 애 있던 시절 막 바티스타 이런 얘기들, 그런 엄청 옛날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피오렌티나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나 이제 뭐 이탈리아의 강팀 이미지 그런 거랑은 멀어진 지 꽤 됐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막 10등도 하고 유럽 대항전도 못 나가고 그런 시절이 꽤나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는 뭐 리그에서 한 6등 7등 정도 하면서 컨퍼런스 리그도 나가고 유로파도 종종 나가고 그러고 있긴 한데, 아탈란타보다는 오히려 약간 처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지금 올 시즌 리그 테이블도 아탈란타가 6등, 아탈란타는 조금만 더 힘을 내면은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까지 어쩌면 노려볼 만한 그런 상태인데, 피렌체는 사실 좀 힘들죠.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가장 이제 최근 몇 년간은 피오렌티나보다는 아탈란타가 조금 위급 팀이었다. 근데 은근히 상대팀 이런 상대 전적간에서는 피오렌티나 아탈란타의 발목을 좀 잡았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당장 이제 가장 최근 맞대결을 쭉 봤을 때는 피오렌티나가 많이 승리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얘네들이 무승부도 꽤나 있었는데 아탈란타가 막 챔스 나가고 그러던 시절에는 많이 이겼다. 근데 피오렌티나도 종종 이렇게 아탈란타 잡는 게 보이죠. 아탈란타 원정에서 승리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던 시절, 아탈란타가 한창 잘 나갔을 때 이때 막 무승부도 상당히 많았고 오히려 피오렌티나가 잡아먹는 모양새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가 약팀이던 시기 2016년 이전 그쯤에 보면은 피오렌티나가 승리 막 연승 달리고 막 이랬었어. 그래갖고 뭐 이전 전적은 이때까지는 사실 볼 것도 없어요. 이때는 막 피오렌티나의 주세페 로시도 있었고 아탈란타는 진짜 별볼일 없던 시절이어가지고 사실 별로 여기까지는 볼 것도 없는데, 무튼 아탈란타가 지금 피렌체보다 좋은 축구를 하고 있는 건 맞다. 제가 맨날 아탈란타의 선수 구성 칭찬하면서 나름대로 수비진도 세대 교체가 되고 한창 막 챔피언스리그 나가던 시절 파푸 고메스라든지 일리치치, 두반 사파타, 뭐 레모 프렐러 이런 친구들이 있던 시절에 비해서 스쿼드가 조금 감소된 게 맞는데도 되게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피오렌티나가 오늘 이제 올 시즌을 끝으로 빈첸조 이탈리아노 감독이 사임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됐다고 해요. 뭐 이탈리아노 감독이 작년부터 이렇게 팀을 맞으면서 피오렌티나가 되게 잘 나갔었거든요. 비로소 이제 간만에 좀 제대로 된 감독을 앉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약간 막 강팀 상대로 나름대로 비비는 모습, 로테이션도 많이 돌리고 압박도 세게 걸고 좀 리스크 있는 플레이 하면서 이탈리아답지 않은 모습 보여줬는데, 어쨌든 뭐 피오렌티나의 수뇌부는 빈첸조 이탈리아노 감독이 이런 내는 성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8등밖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뭐 경기에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감독이 올 시즌 끝으로 잘린다고 하니까. 무튼 저는 이 경기는 대단한 욕심은 안 내고 싶고요. 그냥 오바 정도? 원래는 그러니까 무승부를 볼까, 이거를 아무래도 아탈란타 쪽을 좋게 볼까 이랬는데 오바 배당 1.64 아탈란타 경기가 그 정도면 괜찮고, 뭐 양팀의 스타일상 저는 오바가 날만하다고 보긴 하는데 패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요. 로마 경기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아까 로마가 오늘 루카쿠랑 디발라가 빠진다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망설여지기는 해. 그래도 아즈문이 뛸 수가 있고, 그 데로시 감독 부임 이후에는 로렌조 펠레그리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엘샤라위도 덩달아서 잘하고 있고, 디발라랑 루카쿠가 없는 로마다.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아무래도 좀 창끝이 좀 무뎌진 감이 있긴 하겠다. 그래도 역시 좀 분석을 하자면은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그전에는 무리뉴 감독 시절에는 로마가 조금 안 좋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좀 안 좋았었어. 막바지에도 이렇게 좀 안 좋았었고, 근데 데로시 감독 부임 이후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죠. 뭐 중간중간에 인터밀란한테 패배한 거, 리그 내 초강팀이니까, 리그 1위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는 팀이니까 그럴만하다고 생각이 되고, 브라이튼한테 패배한 거, 물론 잉글랜드 원정이 빡세기도 하고, 근데 로마는 어쨌든 홈에서 브라이튼을 4대0으로 대파를 했던, 사실 2차전에 그렇게 엄청 리스크가 있는 게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최근 두 경기 정도 로마가 승리가 없어서 약간은 이 데로시 체제에 제동이 걸린 게 아닌가. 디바라랑 루카쿠가 없는 경기들에서 이렇게, 특히 루카쿠가 없는 경기들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일단은 로마의 홈 전적부터 한번 볼게요. 자, AS 로마의 홈, 올 시즌에 로마는 홈에서 나름 주목할 만합니다.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겠죠. 시즌 초반 앞에 있는 두 경기는 승리가 없었지만은 그 이후에 9월 중순부터는 쭉 이렇게 무패행진 달리다가 인터밀란한테 한번 꺾이고, 이거는 뭐 유로파까지 포함입니다.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파란색 구간이 올 시즌 로마의 홈 데이터다. 되게 좋아요. 일단 홈 로마는 먹고 들어간다는 거, 이거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사솔로는 최근 전적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사솔로 대 프로시노네는 피했는데 좀 프로시노네가 약간 그 분석하기 까다로운 팀이기도 하고 이런 변수가 상당히 많은 팀이다. 그래갖고 피했는데 어쨌든 사솔로가 꽤나 길었던 무팽진을 벗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이긴 보이는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오렌티나 사솔로가 가끔 이렇게 이긴 이겨요. 홈에서 막 피렌체 잡고 엠폴리한테 역전승 거두기도 하고 옛날에 뭐 유벤투스 잡고 인터밀란 잡고 그랬던 시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참 가늠하기가 어려워. 사솔로도 일단은 최근 행보는 썩 좋지가 않았었고, 그리고 원정도 한번 볼게요. 사솔로의 원정 최근에 한 9경기 정도 동안 승리가 없었었고 볼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로마 대 사솔로, 로마의 오늘 차끝이 약간 날카롭지 못하다. 디발라나 루카쿠가 없기 때문에 사르다르 아주문이 뭐 리그에서 골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 경기 그냥 로마 쪽으로 보는 거 말고는 별다른 이런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마인을 갈 거냐 뭐 그건데, 왜냐면 일반승 1.31이라 가지고 이게 루카쿠랑 디발라가 없어갖고 과연 스코어링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뭐 엘샤라위도 좋게 보고 있고 로렌조 펠레그니가 팀을 전체적으로 살려두는 모습들, 그냥 로마의 게임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뭐 사솔로가 좀 좋은 수비력을 자랑한 팀도 아니에요. 되게 사솔로 경기가 좀 점수도 많이 나는 편이고 그래갖고 로마의 마행까지도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 점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